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으로 연말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리전도 점점 더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11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비공개 신문이 열립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에게도 윤석열 총장에게도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이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야당의 그 말씀을 빌리면 국민들께서 정말 필요하고 짜증 나실 정도인데 왜 이것을 대통령이 나서 정리를 빨리 안 하느냐라는 것까지 왔고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의 이제 법적 갈등까지 온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온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원래 우리가 보면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은 꾸준하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개혁에는 저항하는 또 반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이 사태가 그 스스로 검찰 개혁을 좀 하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검찰이 능동적으로 그런 명령에 응하고 있지 못하다. 검찰의 이익만 감싸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께서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정말 정의로운 검찰, 깨끗한 검찰, 투명한 검찰, 그리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 그런 검찰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음을 그렇게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검찰개혁의 대의는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죠. 그런데 그 검찰개혁의 내용이 현재 와서 보니까 여당 측이 생각하는 그 개혁의 내용과 일반적으로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의 내용이 다르더라.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목적은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도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는 거대한 권력화하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검찰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대 권력, 그보다 더 큰 거대 권력, 선출 권력이든 어쨌든 이 거대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게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네. 이번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대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는 취지의 이 개혁 방향이 종종 노출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서둘러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는데 이 수단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국민적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만약에 대의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긴다면 이것은 또 다른 불법을 노정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과정과 목적 둘 다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각 당이 대리전처럼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격화 충돌을 하고 있는데 양당의 입장 좀 보면 여당은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라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반대로 법치일윤이다. 대통령이 입장을 내라.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비겁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 언사까지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데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법률가이십니다. 좀 이 법을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검찰청법 제37조에 보면 검사는 신분의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 모든 검사는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징계 처분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 초선들이 시위를 하면서 낸 성명서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제목은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법과 절차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라, 독재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걸 징계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절차나 법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과 국민 일각에서 대통령께서 안 보인다,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사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켜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께서 하는 그것이 불법성이 강하게 보이니 추미애 장관을 해임시키든 이 사태를 종결해 달라라는 것이고 사태 종결의 목적은 헌정질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법에 어긋나게끔 그 직을 잃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초창기에 보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때 감찰하라고 지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에서 항상 뭐 수사기관에 직을 걸고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라. 네, 철저한 수사하라 하라 이런 식으로 항상 나서곤 하셨는데 늘 정권을 향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추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오해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소위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 하에서 대통령께서 올바른 통치권 행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야당의 발언이지 윤 총장을 해임시키고 직을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다. 또 하나 보탠다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 안에서 보면은 무슨 위원회, 지금 공항 문제도 검증위원회라는 훌령에 기초한 검증위원회가 나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적폐청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적폐청산위원회,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모든 부서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둬서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또는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시라 이런 취지의 야당의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이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분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반부패 회의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도 법무장관과 총장이 손을 맞잡고 검찰 개혁을 잘 좀 해달라. 라고 이미 두 번이나 간곡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의 제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또 추미애 장관이 직무 정지를 시킨 6가지에 대해서도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합의해야 할 그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등으로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갈등의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 개혁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좋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대통령 시대에서는 뭐 단칼에 어떤 결정을 하듯이 그런 것이 좋은 민주주의였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권위주의 시대의 끝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제대로 적법하게 잘 쓸 수 있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대통령은 지금 그 길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인내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로 공방을 벌이는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주고받는 표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거친 표현들이 오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여야 똑같이. 예, 그래서 정작 보면 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이 검찰에 가면 재판으로 넘겨지는 기소율이 무려 43%나 됩니다. 그런데 검사의 잘못, 검사의 비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소되는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반 국민과 검사의 범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개혁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은 판사도 지금 사찰을 당하는 마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좀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정의롭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불공정하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은 주장하지만 결국 이 모든 사태의 끝에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기소율이 그렇게 높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를 차분하게 여야 정치권도 차분하게 지켜봐야지 이렇게 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국민을 어떤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산으로 가고 말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기왕에 여기까지 온 것은 안타깝지만 이 절차를 차분하게 냉정하게 지켜보고 또 승복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이 이제 위원장님 동의하고요. 다만 그 기소율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보면 국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께서 제도 개혁을 시작하고 한 것이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뭐 출두하는 것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이런 것들도 하자 그랬다가 다시 또 위원회들도 또 총장이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 법무장관의 허락을 받으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급조되는 듯한 제도개혁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도개혁이라는 것이 국민적 이해관계와 떠나서 뭐 정치권, 야당, 여당 상관없이 국민들이 볼 때는 특권층의 어떤 수사받는 것과 관련돼서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예. 아까 여쭤보신 그 정치권의 좀 말이 험악하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감정적 언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황운하 의원께서 저렇게 대역죄인이라는 것은 대역이라는 것이 그 국민에 대한 대역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를 언급하는 건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고 황운하 의원 스스로도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전지방경찰청장 하면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되돌아볼 기회를 갖고 남을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서 속보로 좀 전해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추미애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검찰 개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은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 오히려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이 숲으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한 발 좀 물러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역시 지금까지 가져왔던 검찰 스스로의 시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왜 추미애 장관이 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보면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만 있어도죠.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디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징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명한 것이거든요. 직무집행을.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검찰 스스로가 그런 개혁하지 않고 자, 법과 제도로 개혁하는 것은 공수처 등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야당의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그리고 스스로 수사 관행까지도 개혁해달라고 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요청인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검찰 스스로 해야 할 그 작은 일들을 안 하니까 자꾸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남관 차장의 이런 발언이나 고검장들 또 평검사회의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것은 검찰 스스로가 얼마나 본인들이 특권적 그런 권위 안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검찰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 근데 부원장님 저는 어떤 아까 의견?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 개혁이 사실 그 화두를 던졌을 때만 해도 국민적 공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어한 그런 개혁의 취지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부터는 검찰 개혁의 단어가 사실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워졌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직무배제가 사실은 좀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총장이 장관께 검사의 직무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정직 이상의 징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직무집행 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예.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장관도 이게 자유제랑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해야 되는데 그 적절의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가에만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안이 과연 정직 이상의 징계 결정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직무집행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거에 내용에 대한 양정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름 볼 때 조금 위법해 보이는 면이 있다 이런 취지죠. 지금 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부분은 일반 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할 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제청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하셨는데 뭐 저도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검찰총장도 역시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이 법을 만들 때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기 국회 종료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국정원법 이렇게 좀 민생 현안들 좀 쌓여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국이 좀 돌아가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처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지금 현재 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1호로 공수처 폐지를 걸었다가 처리할 만큼 공수처 폐지는 당론에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반대를 원래 하기 위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그동안의 공수처법 또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법 예. 또 경찰청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력구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이런 법 그리고 또 중대재해기업범죄처벌법이나 그다음에 경제 3법 이런 민생법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대. 어쨌든 마지막까지 야당과 의사 일정 또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보위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독으로 오늘 표결 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마 국정원법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여야 간에 좀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그제 27일 날 상정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회의에 상정해서 아마 합의 처리가 되지 않겠냐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정원법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대공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폐해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폐해를 과연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어적인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죠. 대공수사권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야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